지난주에는 뭐 가상화폐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변동성을 시장에 크게 만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엔트로핑 등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뭐 젠슨왕 등 이 반도체 관련된 쪽에 여전히 낙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비싼 케이크가 등장을 했어요. 과거에. 처음에 케이크 등장하니까 부피도 크고 너무 맛있어요. 딸기도 들어가 있고 뭐 크림도 들어가 있고 그 소프트한 그 빵의 그 촉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크 진짜 불이 나게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고가예요. 너무 고가니까 어떤 혹자분들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아도 이 맛만 낼 수 있는 조그마한 케이크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케이크를 막 사 먹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시됐던 저 대형 10만 원짜리 케이크는 이제 끝났다. 안 팔릴 거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케이크는 소형화되고 조금 재료가 덜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테이스트, 우리 맛을 내는 데는 충분히 제각각 가치가 있는 조그마한 케이크들, 딸기 위주의 아니면 스펀지 케이크 위주의 이런 식으로 케이크 계속 다변화돼요. 소품종, 다량화되는 그런 형태이죠.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 케이크 시장이 그러면은 전체적인 파일을 봤을 때 꺼지는 흐름이냐 아니면 이 케이크 시장이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냐 이걸 산업적으로 분석해 보면 후자라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처음엔 비싸고 독점형이었던 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비싸니까 소규모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큰 규모로 대량 투자를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들 입장에서는 힘들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냐면 소규모 칩, 그러니까 소규모 맞춤형 칩, 브로드컴이 제시했던 맞춤형 칩과 같은 그런 형태들이 자꾸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GPU라고 하는 저 독점형 GPU는 너무 비싸니까 이제 끝났어. 누군가가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GPU, 독점형 GPU를 만드는 기업들은 과연 만들어서 셀링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이 자가 생태계를 만드는 자인가? 이걸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해서 가장 탑에서 수익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혼자 독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투자도 해요. 왜냐하면은 바이어들의 생태계들이 죽어 있으면 사실은 살릴 수가 없거든요. 이 시장을 갖다 순환적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매출 일으키고 이익 일으키고 또 투자하고 매출 일으키고 또 투자하고 그러면서 자꾸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에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하고 거기에다가 오픈 AI가 사실은 수익성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계속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지금 주축이 돼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를 어떻게 보면 끌어가는 기업, 젠슨왕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건데 앞으로 소규모 조그마한 이제 소품종 다량의 이제 케이크들한테 투자도 할 거고 우리도 거기하고 밸류체인을 함께 갈 거지. 이쪽 시장이 죽으면 이쪽이 살고 이쪽 시장이 죽으면 이쪽이 살고 이런 식의 흑백 논리로 가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꾸 본인들은 투자의 계획을 표명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근데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주가가 빨리 올린 상태에서는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변곡점마다 큰 변동성들이 계속 네거티브하게 나타나는 거다. 다만 지난주에 나타났던 이런 변동성, 이런 AI에 대한 의구심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AI 이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살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그만큼 돈이 있느냐. 근데 시장은 헷갈렸던 거죠. 뭐 여러 가지 논리는 있지만 저는 이게 화두라고 봐요. 케빈 오씨가 과연 돈을 푸는데 1조를 해서 이런 AI 밸류체인의 흐름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들 것이냐 나쁘게 만들 것이냐. 근데 옛날에 아티클하고 발표했던 그 연설문만 보면 되게 매파적으로 보였어요. 겉으로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건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공화당 편이었더라. 예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지출에 대해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2017년도에 연례 은행 협회의 연설문에서는 그때 당시에 발간된 이제 아티클에서는
규제 완화, 세제 완화. 그래야지 노동성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트럼프의 정책에 찬색을 표했었다. 그러면 이 연준의 역할은 현재 일어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구나. 시장이 잘못 짚었다. 네. 이런 판단입니다. 자, 뭐 주말 사이에 일부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뭐 마이크론이 HBM4 공급에서 좀 처지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뭐 루빈 제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일부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두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두 회사 오늘도 좀 강세 여전입니다. 뭐 여전히 이렇게 이 주가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뭐 흐름들이 이 주가의 새로운 신호탄이 좀 될 것인가 보고 있는 어떤 분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디램 시장, 특히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이제 공급 자체가 좀 열리는 이런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항상 예전에도 보면 선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캐펙스 투자 지출 먼저 하고 그다음 콜 테스트 먼저 받고 열심히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먼저 바이어한테 이제 우리 예쁨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사실 하이닉스가 먼저 끌어가고 있고 HBM4에서는 삼성전자는 사실 퀄이나 이런 테스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서 또다시 이제 신뢰성을 얻고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커진 상태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이 먼저 시작이 되고 공급 어차피 이제 세 개의 기업들이 디램을 거의 다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되면 가격 마켓 메이커를 갖다가 역할을 먼저 공급했던 기업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가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갖고서 어떻게 보면은 더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했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따라오기 힘든 시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Q는 유지가 되고 P가 계속 올라있기 때문에 따라오기 힘든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수요자들이 계속 더 사들이긴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모멘텀은 지금부터 나타나는 모멘텀은 뭐냐면 작년에는 PQ가 같이 좋아졌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P가 얼만큼 더 올라가느냐 Q는 어느 정도 이젠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고 너무 비싸니까 근데 P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 주가도 모멘텀 결정이 된다.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제서야 가격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로 가거나 27년도로 가면 이제 PQ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조금 덜해지면서 이게 모멘텀은 좀 줄어들 수는 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제 시리즈별로 봤을 때 올해도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는 진폭보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제한이 돼 있고 그러면 이 기업들, DM 업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수요를 또 창출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고 우리 수율이 좋고 효율이 좋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면 이제는 소부장, 화학, 케미칼 혹은 이제 우리 후공정 관련되는 패키징, 테스트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게 올해 이제 중소형 기업들을 소부장 중심으로 좀 액티브 마켓이 좀 강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투자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부 섹터 관련해서 올해 유망한 섹터를 아주 간략하게 잠깐 언급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항공, 그 다음에 뭐 일부 AI, 그 다음에 뭐 로봇도 최근에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선법 개정과 관련해서 뭐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여러 가지 다 보이는데 이렇게 새로운 섹터가 부각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뭐 이게 더 주도로 계속 간다라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섹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산업이 수주가 많이 일어났지만 재작년도 보시면 사실 우리 원전에서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고. 근데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곰곰이 되돌이켜서 정리해보면 미중이 패권을 위해서 싸우는 산업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도 중국의 이제 저가형 조선 업체들이 너무나 난립을 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기술을 갖고 여기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운송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겠다. 근데 이게 산업별로 이제 계속 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선, 그 다음에 원전은 아직 ING 중이고, 그 다음에 로봇이었고,
로봇도 투자가 일어나긴 하죠. 근데 올해에 투자의 폭과 규제 완화가 집중되는 산업은 또 어디로 집중되냐? 그게 바로 우주항공이라는 거죠. 뭐 아르테미스 2호가 사실 3월 달에 이제 쏠 거고 거의 반세기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탐사인이 직접 가가지고 탐사를 하고 정보를 갖다가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활용 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하는 거는 결국 인포메이션을 잘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다듬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예측하는 데도 쓰고 그래서 상품이나 정보 어떤 소프트웨어 어디든 갖다가 좋게 쓰게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주는 사실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정보는 먼저 가가지고 많이 취득해서 잘 정제한 기업, 국가가 승리자예요. 이게 이제 미소 냉전 때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가 일어나고 굉장히 산업이 발전했던 핵심적인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시도가 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탐사인을 직접 보내진 않았지만 사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정보 획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먼 저 달나라, 오늘 화성에 있는 그 정보들은 선점하는 자가 위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스페이스 X의 상장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거, 새로운 어떤 이제 정보 획득에 대한 이슈들이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여기에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기술, 인공위성이나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과 이번에도 궤적을 같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진일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가 기업들이 사실은 올해 또 관련된 산업과 우주항공 산업에서 안테나, 레이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다음에 뭐 특수 합금 소재 같은 것들 그런 기업군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내용들이 지금 올해 나타날 새로운 주도주 이쪽도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월에 좀 너무 빨리 올랐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2월이 약간 뭐 빅테크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뭐 코스닥의 일부 과열권 그리고 지수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5,300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조금 올라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2월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의구심이 사실 이번에 처음 시작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작년부터 계속 맞습니다. 제기가 됐고 네. 근데 그거를 뭔가 메이크업하고 있는 보충하고 있고 그 어떤 의구심을 해소하는 주체자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업이 계속 해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한쪽엔 또 의구심, 근데 투자로 또 확신, 의구심, 확신, 의구심, 확신. 이게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라고 하는 어떤 이제 큰 트리거의 작년도의 기업군들, AI 이제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군들은 조정세가 혹은 횡보세가 일정 기간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보면 먼 그림에서 보면 현 추세가 그냥 추세일 뿐이지 이게 순식간에 꺾이거나 그러기에는 투자금 배기된 자금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산업 투자금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미국도 사실은 작년도에 스타게이트 펀딩 이후에 아직 다 조성된 건 아니에요.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 지출을 할 수 있는 펀딩은 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보세를 보이면 시장은 그 다음을 먹거리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든 아니면 산업 투자의 입장에서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거나 혜택을 받는 작은 기업군들 혹은 직접 밸류체인이 연결된 기업군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액티브 마켓이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요 지수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지만 요 안에서 좋아 보이는 기업군들, 특정한 기업을 갖다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배팅을 하면서 이럴 때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이런 시장이 언제 좀 비슷하게 열렸을까요?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15, 16년도 트럼프 일기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이제 액티브 마켓이 좀 한창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도 워낙에 뜨거웠었고 근데 그 환경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소위 해서 약간의 텐베거 기업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급성장하는 기업들도 나타나니까 이런 종목 플레이에 조금 공부를 좀 많이 스터디하셔서
좀 좋은 섹터에서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제가 그냥 잠깐 느끼기에는 네네. 대형주가 최근 좋았었는데 네네. 지금 말씀 주신 분위기는 그러면 앞으로 중소형주를 좀 더 봐야 되나? 네네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네네. 그렇게 네, 저희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10배고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한 스터디와 네네네. 종목 선별을 좀 더 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맞습니다. 네. 주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올해 어떤 주도 섹터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 올해 포커싱을 어디 쪽으로 좀 맞추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KB은행 WM 스타 자문단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